네, 안녕하세요. 저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이학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써있듯이 목, 허리 질환 아는 만큼 지킨다 라고 이제 써있는데, 사실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가장 이제 흔한 질병 다들 아시지만 이제 디스크 들어보셨죠? 디스크가 이제 잘 발생하는 부분이 주로 목하고 이제 허리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질병인지 또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이 보시면은 이제 뒷목이 뻣뻣하고 고개를 이제 숙이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다. 특히 이제 젖힐 때 굉장히 또 통증이 심하신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고, 또 이제 어깨가 매우 아프셔서 밤에 자다가 깬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으시고, 또 손이 많이 저리시다. 이런 대표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목 디스크 외에도 이런 증상들을 갖는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요. 이제 감별해야 될 게, 보통 목 뒤쪽에 근육이 잘 뭉치기 때문에 사실 근육통이 흔하고, 어깨 관절 부위에 석회라든지 인대 염증, 인대 손상, 이런 이제 어깨 관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손이 저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질병으로 인한 손 저림증, 이런 이제 질병들도 감별을 이제 해야 합니다. 우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우선적으로 단순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제 정상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척추 곡선 자체가 정상에 비해서 약간 일자로 많이 뻣뻣해 보이죠. 그리고 척추뼈랑 뼈 사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목뼈 5번째, 6번째 여기 보면은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간격도 좁아지게 되고, 이 주변부에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형성되면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엑스레이 촬영한 검사와 이제 진찰 소견을 보고 일반적인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시면 우선 이런 이제 MRI라고 이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MRI를 통해서 사진 보시듯이 까맣게 내려가는 척추 신경줄, 그리고 앞쪽에 이제 척추뼈, 그리고 디스크, 이런 연부 조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진단을 할 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고, 이제 확진하는 검사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MRI 소견을 보면은 경추 5번, 6번, 6번, 7번 두 마디에서 디스크가 정상에 비해서 까맣게 퇴행성 변화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신경줄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압박으로 인한 그 신경 증상, 아까처럼 목이나 어깨, 손 저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를 통해서 확진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디스크가 왜 생기는지 일단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이라고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을 얘기하는데, 이 단면을 봤을 때 가운데는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섬유태라고 질긴 인대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런 인대가 조직이 잘 보존이 되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이
가장자리 테두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되게 잘 흘러나오는 방향이 앞쪽보다는 이 뒤쪽으로 나오면서 신경 통로를 누르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게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누르게 되면서 이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물리적인 압박을 이제 일으키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물 치료, 먹는 약, 그리고 물리 치료, 여기 사진에는 견인 치료가 이제 보이고요. 주사 치료 이런 치료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염제를 많이 쓰고 또 근육 이완제나 안정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 물리 치료는 이제 그 주변 조직, 특히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겠고요. 견인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디스크가 좀 이완되면서 약간 이제 들어가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사는 통증이 약이나 이제 물리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급성으로 왔을 때는 빠르게 진통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근육 주사를 쓸 수 있겠습니다. 신경 차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을 때 아까 보셨던 MRI 촬영을 해서 어떤 부위에 디스크가 심한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요. 그 부위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 화살표 있는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가 아니고 우리가 CE암이라고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확인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병변에다가 약물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주사 치료에는 단점이 스테로이드라고 그래서 염증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을 섞게 되지만 그걸 이제 자꾸 쓰게 되면 어떤 내성도 생기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도 많이 주사를 놓고 목에도 주사를 놓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2, 3회 이상 한 번에 맞지 않도록 또 간격을 좀 두고 맞는 게 좋겠습니다. 경막의 신경성형술, 소위 이제 그 비수술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데 일단 장점은 굉장히 안전하게 주사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주사 치료는 이제 그 주사 바늘 자체가 신경을 자극하면서 어떤 저린 증상이나 마비를 아주 드물게 일으킬 수 있는데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끝이 뭉툭한 이제 가는 관을 이용해서 신경막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특히 여러 마디의 안 좋은 디스크가 있을 때는 특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약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이 관을 통해서 유착된 부위, 염증 있는 부위를 박리를 해서 그 주변 조직 혈류를 개선해주면 또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요즘 많이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 사례를 몇 가지 보시겠는데요. MRI 보면은 사실 어느 한 군데가 심하다기보다는 이렇게 3번, 4번, 5번 경추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면서 조금씩 좁아진 협착과 디스크 증상을 이제 보이는데요. 이분은 이제 남자 45세로 이제 목과 이제 어깨 통증을 주소로 3개월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계속돼서 이런 이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을 하고 굉장히 이제 만족하셨던 분이 되겠고요. 이분은 여자 38세 환자분인데 왼쪽 목과 어깨 통증을 주소로 오셔서 한 2주 전부터 안 좋으셨는데 특별히 이제 MRI를 찍지 않고 교정 치료를 받으셨는데
차도가 없어서 MR을 찍었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쭉 내려가다 여기서 눌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경막에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매우 좋으셨고, 이분은 남자 38세인데 왼쪽 팔이 매우 저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꽤 오래되셨는데 따로 치료받은 적은 없으셨고, 그래서 MR을 찍은 이제 자료에서 보면은 디스크가 정상보다는 좀 까맣고 다른 마디에 비해서 이렇게 주변 뼈까지 하얗게 변성이, 퇴행성 변성이 오면서 신경 구멍 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색깔이 까맣다는 건 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상도 오래되셨고, 이게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추 디스크 수액 성형술.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는 약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직접 열을 가해서, 고주파라는 열을 가해서 디스크를 쪼그라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앞쪽으로 디스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그 끝에 그 저온 고주파에 이제 그 열을 가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쪼그라뜨리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일단 디스크가 아주 딱딱하게 굳은 경우나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리면은 이런 방법이 좀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수술인데요. 수술 이렇게 이제 말을 좀 길게 써놨는데 단순하게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 일단 간단하게 그 주변을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눌리는 부위를 이제 뼈를 깎는다든지 디스크 터진 것만 제거하는 간단한 이제 확장이 되겠고, 또 하나는 터진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거기 텅 빈 공간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이제 지지대를 삽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렇게 이제 풀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후방 추관공 확장술이라고 써 있는데 말 그대로 목 뒤쪽에서 절개를 해서 구멍만 뚫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멍만 뚫어졌을 때 일단 절개 부위가 매우 작고 근육 손상이 없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입원 기간도 보통 이제 하루 정도만 하면 되고, 앞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뭐 기도나 식도, 경동 그런 중요한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뒤쪽에 근육 쪽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세 남자 환자였고 왼쪽 어깨 팔이 아프셨는데 이런 보존적 치료를 쭉 하셨으나 증상이 계속되셨어요. 그래서 MR을 찍어보면 이렇게 신경 나오는 구멍, 위나 아래쪽은 이렇게 하얗게 공간이 넓은데 여기가 디스크가 터지면서 까맣게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뒤로 접근해서 이렇게 수술 후 사진인데 CT를 찍은 건데요. 구멍을 뚫어서 이제 후방 확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매우 증상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인공 구조물을 넣는 수술. 이거는 이제 왜 뒤에서 안 하고 이렇게 다 긁어내냐 하면은 이렇게 두 군데가, 사진 보시듯이 수술 전 보면 두 군데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뒤쪽에서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 피도 많이 나기 때문에 목의 근육통이 꽤 오래 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또 인공 구조물을 넣으면은 일단 장점은 재발이 없습니다. 재발이 없고 또 한 번에 두 마디를 같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구조물을 넣으니까 높이가 낮았던 디스크가 정상 높이로 회복된 걸 보이고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도 충분히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남자 45세셨고 왼쪽 팔 저리고 힘이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힘이 빠지면은 사실 보존적인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신경이 많이 이제 변성이 와서 약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경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위에 눌리고 있는 조직들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진 보면은 MRI에서 이 신경이 까만 신경줄 보면 가운데 하얗게 변성이 벌써 왔습니다. 이걸 이제 척수증이라는 말 쓰는데요. 이렇게 변성이 오면 회복이 좀 잘 안 되세요. 그래도 일단은 눌리는 요 디스크를 빨리 제거를 하고 풀어놔야 그래도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이나 비수술 치료해도 신경이 잘 회복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에 변성이 있을 때는 눌리는 부위를 확실하게 풀어주고 일단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한 부위에다가 흔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이 부위를 계속 흔들리게 이제 움직이게 놔두면은 자꾸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유압술, 인공 구조물로 딱 유압을 해서 붙여버리는 수술을 하고요.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고요. 수술한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받침대를 넣어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 구조물 중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인공 뼈가 아닌 인공 디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본 요 사진은 인공 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유압이라 그래서 뼈랑 뼈 사이를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인공 디스크는 이제 움직이는 관절처럼 무릎 관절에 인공 관절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허리 척추뼈 디스크를 이제 기능을 거의 보존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디스크를 쓰는데, 아무래도 움직이니까 장점은 이제 운동 기능을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좀 아직까지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마디 수술할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할 경우는 좀 부담이 돼서 인공 뼈랑 인공 디스크를 같이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자 48세고 왼쪽 어깨, 팔, 손 저리시고 주사 치료도 받았는데 계속 아프셔서 MRI 보니까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됐는데 꽉 막혔어요, 이제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수술한 사진이고요. 이 인공 디스크는 장점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숙일 때 이렇게 벌어지면서 디스크 기능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젖힐 때도 마찬가지로 앞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일단 운동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유압술을 해서 붙여버리면 위나 아래쪽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인접 부위 관절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목이 아니라 허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허리에 수술을 했을 때 이런 기구를 고정하게 되면 다른 마디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공 디스크는 그런 이제 단점을 이제 없앤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허리 디스크, 사실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물론 당연히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좌골신경통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엉치부터 다리까지 쭉 뻗치는 그런 이제 신경통을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정상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까만 덩어리가 보이죠. 그래서 신경 통로 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이제 내려간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아까도 보신 이제 신경 성형술, 그리고 미세현미경, 내시경, 척추건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약물로 하느냐 아니면은 직접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기구를 고정하냐, 이런 단계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고 유착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준 방법이고, 초기 디스크나 협착증, 협착증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간단하게 이제 감별을 한다면, 디스크는 뼈랑 뼈 사이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조직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되게 심하지 않으면 또 흡수가 되기도 해서 이런 비수술 치료를 더 선호하고요. 협착증은 주변에 이제 관절, 인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뼈처럼 단단해진 거기 때문에 점차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 협착증에는 이런 약물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해서 깎아만 줘야 되는 이제 협착증하고 디스크는 좀 이렇게 다르고 증상도 되게 협착증은 주로 걷거나 서 있을 때 더 심해지시고 뭐 앉아 있거나 이제 누워 있을 때는 되게 또 증상이 없으세요. 그런 이제 감별해야 될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서 왼쪽 다리가 저리셔서 오셨습니다. 이제 MRI 찍은 거 보면 이제 두 군데가 디스크가 좀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좀 눌려 있는데 이분은 이제 주로 협착증보다 이제 디스크가 주증상이라 이렇게 이제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 까만 게 이제 염색약인데 처음에는 염색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유착박리를 하고 약물을 주입해주면서 이렇게 그 효과적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비수술 치료가 있겠고요. 수술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미세현미경 수술인데요. 일단 장점은 그 절개 부위가 보통 1, 2cm로 작고 그리고 그 충분한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제 미세현미경인데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오른쪽 다리 아프시고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치료 받았는데 증상이 계속되셨어요. MRI 보니까 5번 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돼서 흘러내렸어요. 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로도 이제 자꾸 재발하고 차도가 없으셨는데 미세현미경 수술하고 깨끗하게 제거한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세현미경보다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절개 부위가 한 반 이상 작기 때문에 5mm 정도. 그래서 훨씬 더 회복이 빨라서 수술한 당일날도 퇴원이 가능하신데 제한적인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통로 자체가 이제 뼈를 깎거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일단 하기 힘들고 디스크가 터져서 너무 많이 이제 이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쪽도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딱딱한 디스크, 이제 하드 디스크라고 딱딱한 디스크 같은 경우도 좀 힘들 수가 있고 또 척추뼈가 많이 흔들리는 불안정증이 있는 분들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이런 디스크 내시경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1세 여자분이고 왼쪽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치료 계속 받았는데 계속 아프셔가지고 사진 보니까 똑같이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현미경으로 할 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이분은 이제 뼈랑 뼈 사이 공간도 넓고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잘라냈죠.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가 된 상태고.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방법 중에 척추 고정술. 그래서 척추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척추, 심한 협착증, 여러 번 재발 디스크 이런 이제 세 가지 적응증이 있는데요. 일단 디스크 치료에서는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디스크는 말씀드렸듯이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고 터진 디스크만 제거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고정을 하느냐? 여러 번 재발하신 분들은 디스크 주변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뼈도 깎고 관절도 깎아서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많이 디스크를 제거하다 보면은 디스크랑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면서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 수술할 경우 대개는 이제 고정 안 하고 그냥 심한 협착증 말 그대로 이제 뼈가 많이 자라고 인대가 많이 자라서 많이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둥을 많이 깎게 되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척추,
이제 뼈랑 뼈 사이가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수술이랑 상관없이 이제 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전방전이증이 있다든지 뼈랑 뼈 사이 그 분리증이 있어서 붙어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고정술을 해야만 이제 완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쭉 알아봤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 내용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 이제 꼭 필요한 경우, 빨리 해야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진통제 주사를 맞았는데도 밤에 아파서 깬다든지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이제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비 증상이 진행할 때는 사실 마비라는 거는 이제 단계적인 이제 주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본인이 느끼기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의사가 봤을 때 이건 객관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깨가 아파서 팔 못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깨를 치료해야 되겠고 사실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거는 신경이 이제 많이 약해져서 들어 올릴 힘이 없는 경우는 빨리 치료를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고 발목이나 무릎에 힘이 빠져서 막 걸을 때 쩔뚝쩔뚝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빠른 이제 수술이 필요하시고 손가락에 이제 힘이 없어서 손가락을 자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사실 척추는 습관과 자세에 의해서 병이 이제 반 이상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올바른 자세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이 귀 있잖아요. 귀하고 어깨선, 골반, 무릎 이게 쭉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일직선상이 있을 때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어깨가 이제 뒤로 이제 좀 굽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 높이 같은 게 이제 배가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가 이제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뭘 신경 쓰시면 되겠냐면은 뭔가 이제 사물을 쳐다볼 때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TV라든지 뭐 책을 보신다든지 요새 스마트폰도 많이 하는데 눈높이를 맞춰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목에 근육이라든지 인대, 디스크 이런 게 이제 피로가 오면서 병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시고 자주 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겠고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살짝 받침대가 있는 걸 놔주면은 이제 허리에 부담이 좀 적게 되겠습니다. 이제 또 누워 있을 때 어떤 자세가 좋냐? 그래서 사실 누워 있으면 계속 자세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한 자세를 읽기 힘드신데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프실 때는 무릎 밑에 이렇게 쿠션이나 방석을 대주면 좀 편안하게 허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렇게 무릎 사이에 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 있고 엎드려 있을 때는 이렇게 골반 밑에다가 이런 자세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